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이번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제주와 200km 넘게 떨어진 동쪽 해상을 스쳐 지나면서도 막강한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많은 비에 주택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고 강풍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집 마당에 성인 허벅지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의자와 세숫대야 같은 가재 도구는 집 밖으로 나와 둥둥 떠다니고 차량은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주택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주민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아이고 사람 금차 커연 사람 휘어 나왔대는 나는 그냥 주만 커연 영원한 그냥 물이 덤방어연 그냥 이 방은 문 닫고난 물 헛꿈 정 하영 안 드난 아이고 그땐 젖으신 거연 문 연한 이디가 물이 가득 찬 거라. 태풍 하이선이 제주에 이틀 동안 뿌린 비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에 561mm. 특히 태풍이 근접한 새벽 집중적으로 비가 쏟아지면서 출근길 시내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도로가 침수된 상황인데요. 한 개 차선이 완전히 침수돼서 아침 출근길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미처 침수 소식을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선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침수된 거에 처음 보고 오늘은 방송에 나왔다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아침에. 그리고 여기 차들이 막 다니길래 그냥 왔어요. 새벽 사이 제주시 고산에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12km의 강풍이 불어 가로수와 가로등이 부러지고 초등학교 CCTV가 파손되거나 500가구가 정전되는 등 집계된 피해만 93건. 농촌에서도 농작물이 강풍과 폭우에 쓸려가는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병도 걸리고 말라버리니까 그대로 그것이 다 먼 밭은 다 흙에 묻혀버리고 아무것도 건질 수가 없네요. 오전 모든 항공편이 취소됐던 제주공항은 오후 들어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지만 결항이 이어졌고 여객선 운항은 종일 통제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난 지 나흘 만에 제주를 핥히고 간 태풍 하이선은 섬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태풍 하이선은 제주에 엄청난 해양 쓰레기도 몰고 왔습니다. 이 마이삭 때 몰고 온 쓰레기를 치우자마자 또다시 엄청난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 일대가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파도를 타고 밀려온 폐허구와 주변 하천에서 떠내려온 부러진 나뭇가지며 기둥들이 쓰레기 더미를 이뤘습니다. 해안가에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등 생활 쓰레기까지 밀려들면서 다른 쓰레기들과 뒤섞인 채로 마구 쌓여 있습니다. 대략 가늠해도 높이가 1m 이상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인근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 모래사장에는 해양 쓰레기와 해조류가 뒤섞여 기다란 띠를 이뤘습니다. 지난 태풍 마이삭이 몰고 온 쓰레기 400여 톤의 절반을 꼬박 이틀간 치웠지만 또다시 쓰레기 폭탄을 맞은 겁니다. 다 치우기 전에 다시 올라와서 날이 좋아지면 또다시 그 포크레거 덤프트럭 중장비를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치워나갈 생각입니다. 관광 명소인 용두암 인근 갯바위에도 태풍 하이선이 몰고 온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쓰레기를 치울 생각에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태풍에 또 많이 저렇게 올라오니까 또 이제 복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 동원을 다 나이 드신 분이라 진짜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지난주 제주를 강타한 태풍 마이삭이 제주 해안변에 몰고 온 쓰레기는 1,700톤. 수거 작업이 채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태풍 하이선이 엄청난 양의 쓰레기를 몰고 오면서 피해 복구에 쓰레기 수거까지 주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 내습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오는 12일까지 접수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신고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쳐 주택 파손은 최대 1,600만 원, 침수는 200만 원이 지급되며 농업 피해도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제주도는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를 주택 침수 19건, 파손 25건, 농작물 1,200여 헥타르 등 900여 건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네, 이렇게 태풍 하이선은 제주에 적지 않은 피해를 남기고 지나갔는데요. 태풍 하이선의 특징과 함께 올가을 태풍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조인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 예. 자, 태풍 하이선이 제주를 약간 비껴가기는 했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위력을 과시했는데 먼저 제주에서는 어느 정도 강한 비바람이 불었는지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태풍 하이선은 올해 처음으로 초강력 등급까지 발달한 태풍이었는데요.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와서도 여전히 매우 강한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제주도 동부와 한라산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렸는데요. 제주시 조천읍 서늘리에 561, 한라산 어리목에는 516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제주시에도 159, 서귀포에 56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었는데요. 최대 순간 풍속이 고산에서 시속 112km, 새별오름 104, 제주시에서는 78km로 관측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도 비바람이 강하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지난주에 제주를 깡패했던 9호 태풍 마이삭보다는 그래도 좀 약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제도 이 시간에 이제 태풍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태풍이 일본 쪽으로 접근을 하면서 제주는 약간 비껴갈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좀 맞았다고 봐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기상청의 전망이 실제 태풍의 진로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어느 정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하이선이 일본 규슈에 상륙한 뒤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실제로는 규슈 서쪽 바다를 지나서 우리나라 울산 쪽으로 상륙했습니다. 태풍이 예상보다 제주도와 가까워지긴 했지만 오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태풍의 강풍 반경이 400km나 되다 보니까 제주도 전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제주 동부와 북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제주도 동쪽으로 북상할 때는 북동풍이 강하게 불거든요. 그래서 북동풍이 한라산에 부딪히면서 한라산 북쪽인 제주시 지역의 강수량이 남쪽인 서귀포보다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태풍 하이선까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제주에 태풍이 더 올지가 또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여름보다도 가을 태풍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더 강력한 태풍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올해는 좀 어떨 것으로 전망이 되나요? 태풍이 1년에 평균적으로 25개 정도 발생하니까요. 이제 10번째 태풍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도 더 올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죠. 특히 올해는 특이하게도 7월에 태풍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상 관측 이래 처음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쌓여있던 열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8월부터 태풍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가을이 점점 짧아지면서 10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높은 수온이 유지되면서 태풍의 위력이 강해지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일본 쪽으로 수축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우리나라로 가을 태풍이 올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태풍이 이제 자주 오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복구부터 좀 서두르고 가을 태풍 대비도 좀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인호 기자와 얘기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의 부동산 관련법 위반 의혹이 사법기관의 판단으로 번지는 등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의 연구 용역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단체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가 지난해 매입한 구자읍 동복리의 땅입니다. 해안도로에 붙어있는 농지인데 농작물 대신 잡초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지난해 2월부터 불과 4개월 동안
이곳을 포함해 모두 5필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는데요.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부동산 매입이 쟁점이 됐습니다. 인사청문위원들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이자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타했고, 고영건 부지사는 농지법 위반에 대해선 인정했지만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작용하지 못한 점에 충분히 인정을 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매입 과정에 있어서 투기 등의 목적은 없었고. 하지만 원희룡 지사의 임명 강행 이후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는 농지 관리를 강화해온 원희룡 지사가 농지를 사고도 농사를 짓지 않고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임명한 것은 모순이라며 고영건 부지사의 사퇴와 원 지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보전구법 위반을 스스로 시인한 정무부지사를 임명에 강행한다는 것은 제주농업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건 정무부지사를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혹을 넘어서 사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바라보면은 본인도 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맞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도지사 같은 경우는 도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엽 제주연구원장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제주도가 김 원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에 4개월 동안 1억 6천만 원짜리 용역을 몰아주고 용역 표절률도 47%에 달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식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논란 속에 추진된 원희룡 지사의 임명 강행이 사법기관과 감사위 조사로까지 넘어가면서 결과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제주도가 전 도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 접종합니다. 제주도는 당초 생후 6개월에서 만 18살까지 그리고 만 62살 이상에 무료 접종할 계획이었지만 인플루엔자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접종 대상을 전 도민으로 확대합니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과 접종 2주 뒤부터 예방 효과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오는 11월까지 접종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가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혈장 공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부터 제주를 비롯한 충청, 경상, 전라 지역 등 25곳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제주시 이도 이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 한라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등에서 올해까지 임상 2상 완료를 목표로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보수의 제1가치라며 보수를 참칭하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체의 시도는 당과 지지자들이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투자와 관련해 공개 질의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9개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참여자치 지역운동연대는 국민연금공단의 롯데관광개발 투자와 관련한 이유 등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접수했습니다. 기업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롯데관광개발 주식 보유를 지난해 6.35%에서 올해 10.02%로 늘렸는데 이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도심에 대형 카지노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에 공단이 투자하는 것은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